무역 협상이 이번 10월 10일로 이제 성큼 다가왔는데 아무래도 10월은 이러한 무역 협상도 있는 데다가 그리고 이번 주 후반에 발표되는 고용 지표도 현재 나오고 있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복합적으로 있는 상황에서 10월의 장세는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러한 장에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려면 일단은 추격하시는 시세를 따라다니는 매매를 하신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손실이 확대되는 국면으로 접어들 수가 있으니까요. 충분하게 차트를 분석한 후에 지지 저항대를 크게 잡아 놓으시고 가이드런스를 설정하신 후에 대응하시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중 무역 협상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부터 금융 제재로 인해서 엎치락 뒤치락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의 대중국 자본 투자 제한 조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요. 중국 뉴욕 부총리는 예정대로 10월 무역 협상을 재개할 것이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자, 트럼프는 미국 자본이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일단 원천 봉쇄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라고 얘기를 지난번에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금요일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기도 했습니다. 다만 백악관은 바로 가짜 뉴스라는 보도를 내면서 시장을 좀 안정화시키긴 했는데요. 현재 미국 증시에는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를 포함해서 160개 중국 기업들이 현재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상장 시가총액은 1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200조 원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 알리바바가 약 400조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중국 기업을 미 증시에서 상장 폐지하는 검토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그만큼 불안했던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일단 금융 전쟁에 대한 부분은 미 정부가 중국 기업 차단 방안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미 재무부 성명에 잠시 일단락은 된 듯 보이긴 했지만 현재 지금 또다시 나온 얘기는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금융 투자를 차단하는 방안을 메모를 내부적으로 돌려봤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사태의 심각성이 다시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트럼프의 행동은 미중 무역 협상을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좀 차지하려는 트럼프의 전략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현재 탄핵에 대한 부분이 불거지면서 본인의 입지가 위험해지자 일단은 어떤 식으로든 지지 세력을 모집하기 위해서 중국을 압박해서 협상을 얻어내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탄핵 얘기까지 나오면서 재선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미중 무역 카드를 쓸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 또 제 생각에도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보이기도 합니다. 트럼프는 성격상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에서 협상안을 제대로 받아주지 않는다라면 중국을 위협해서 공격적으로 나올 수도 있을 듯합니다. 트럼프가 남은 시간을 일단은 보자면 타임 스케줄을 보자면 내년 상반기를 지나고 민주당 후보와 격차가 10% 이상 벌어질 경우에는요. 내년 누가 트럼프의 말을 귀담아 들을지가 일단 의구심이 들고요. 내년 상반기가 마지노선일 가능성이 높고 주식시장에 대한 트럼프의 영향력은 일단 내년 상반기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를 모르지 않을 트럼프이기 때문에 아마도 트럼프는 마음이 급해져 있을 상황이고 그리고 미국이 요구하는 것 그 자체가 중국 입장에서는 좀 수용하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지적 재산권도 있는 상황이고 산업보조금 제도도 개편하라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중국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고 경제 주권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중국의 입장에서 본다라면 제가 중국의 편을 드는 건 아니지만 도저히 협상을 할 수 없는 안을 가지고 협상을 시작을 하기 때문에 협상이 잘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모건 스탠리에서도 언론에서도 일단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협상 전망에 큰 성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도 얘기를 했는데요.
대중국 무역 관세라는 거를 잊어버리시는 분들께 한 번 더 상기를 시켜드리자면 원래 10월 1일부터요. 어제부터 2,500억 원 달러에서 25%에서 30%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2주를 연기를 해줬죠. 10월 14일이 이제 끝나는 시점인데 지금 10월입니다. 이번 달입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이에 큰 성과는 어렵고 2,500억 원에 대한 30%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10월 초부터 경기 지표가 나오고 10월 10일 날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이러한 부분이 협상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듯이 10월의 장세는 아주 급변동을 할 듯해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슈는 트럼프의 탄핵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 87%가 일단은 탄핵에 찬성을 했고요. 공화당 지지자 중에는 일단 77%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긴 했습니다. 일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찬성과 반대가 일단 팽배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공화당 인원수가 많은 상원 통과는 일단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탄핵에 대한 부분은 가능성이 커 보일 것 같지는 않긴 합니다. 녹취록도 나오긴 했지만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라고 드는 판단이고요. 표현 자체가 애매하기는 했습니다. 명시적인 압박이나 위협이 아니고 말끝을 흐리는 얘기를 했는데 영어의 경우에는 3인칭을 쓰게 됩니다. I 아니면 you. 그런데 트럼프는 it이란 단어를 통해서 노련하게 피해갔습니다. 트럼프가 얼마나 노련한 사람인지를 말해주는 대목일 수도 있는데요. 이 트럼프가 그러한 부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녹취록을 공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한테 불리할 게 없다라는 의미로 본 거죠. 지금 공개된 것으로 보면 트럼프는 빠져나갈 구멍은 많은 듯해 보이긴 합니다. 완전하게 확실한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흔들기는 힘들어 보일 듯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에서는 일단 언론에서는 조용하지만 미국의 CNN이나 미국의 언론을 보면 탄핵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심각하다라는 얘기고요. 현재 시간이 가면 갈수록 탄핵에 대한 찬성이 일단 50% 마지노선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추세가 높아진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탄핵이 될 가능성이 낮다라고는 하지만 무역 협상이나 예산안 등 경제 정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게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스캔들을 만들어낸 트럼프가 과연 재선에 성공할 수 있을지가 의문인데 이제 악재로 작용할 것은 분명하고요. 재선을 위해 달려온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이 이슈 자체가 최악일 것이라고 보이고 탄핵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재선에 대한 가능성은 낮아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시장은 무역 협상과 더불어서 트럼프의 행동에 주목을 하면서 긴장을 해야 할 10월인 듯합니다.